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이 오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사실은 뭐 제대로 끝나지 않고 결국 네. 파행 끝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경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한 내수시장 회복을 강조했는데요. 여당은 여러 차례 이제 박수를 통해서 환호했고 야당에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와 또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지켜보셨을지 먼저 성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보기 좋더라고요. 대통령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섰고요. 네. 예의를 갖춘 거죠. 물론 이제 그 시정연설 내용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연설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먼저 다가갔죠? 그렇습니다. 악수 여당보다 야당을 먼저? 예. 원래 사실 그런 관행이 좀 있어요. 그렇게 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수를 나누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네. 국무총리는 안 됩니다. 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권성동 의원. 예, 뭐 다른 분도 했다고 그래요. 나경원 예. 의원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거기서 뭐 알겠다, 잘 참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가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장황하지 않더라고요. 뭐 메시지가 좀 간단한 편이에요. 이게 이 대통령 혼자 이게 나라를 잘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좀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경제가 그만큼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 절박성을 얘기했고요. 경제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비교적 뭐 간결하게 할 얘기만 잘 했고요. 물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철학 자체가 다르니까. 하여튼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시정연설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 대하는 태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던 것 같고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퍼포먼스가 꽤 하여튼 남달랐다 뭐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정권 초반이고 초반에 야당이 뭐 사실 굉장히 지금 집권당하고 이렇게 뭐 부딪히는 현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번 추경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의견이 많이 갈리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한 얘기는 추경을 빨리 해달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근데 뭐 그런 대원칙은 원래부터 국민의힘도 반대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그 중에 이제 현금 살포성 뭐 지역화폐 뭐 그다음에 이제 부채 탕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추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오늘 아주 큰 원칙에서 부딪힐 일은 없었다. 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야당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하고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이렇게 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야당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저는 예우를 했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들의 시정연설보다는 분위기가 제법 좋았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실제 집권당의 모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연결돼서 이 흐름이 계속 네.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또 흐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흐름이
그렇게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만은 아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을 한번 좀 짚고 화두로 좀 던질까 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정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고 또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선출을 부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 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좀 보자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갑자기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정이 있다 그래서 안 갔다 그래요. 네.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시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2년마다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니까 뭐 1년 뒤에 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 절충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이 하다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거든요. 공석입니다. 네. 그래서 예결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양보를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추경안 예산안 심의에 일단 들어가겠다. 뭐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오늘 목요일이죠. 아직 3, 4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 꼭 마감 시간 다 돼야 뭐 타협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네. 월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좀 양보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이게 쉽게 그럴 분위기가 이제 아닌 것 같고 바로 내일 이제 본 회의에서 두 상임위원장의 이제 선출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 뭐 이런 그 관행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당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네. 야당이 한 적도 있고 뭐 또 이제 국회에는 제2당인데 또 여당인 경우 뭐 네. 그런 경우에 또 한 적도 있고 그렇고요. 일단 지금 앵커께서 내일 본회의에 살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뭐 민주당 요구하면 그날을 딱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아마 여야 간에 좀 어떻게든 타협을 해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본회의를 내일 안 열게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원장 그 배분에 대한 이제 관행 그리고 이제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은 관행적으로 이제 어느 상임위원장은 뭐 여당이 갔느냐 야당이 갔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뭐 여당이 가져간 경우도 있고 야당이 가져간 경우도 있는데 야당이 가져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 간의 협의의 산물이지 네. 거기에 뭐 무슨 딱 어느 그 위원회에 뭐 야당 여당 이렇게 딱지 붙여놓고 이런 건 없거든요. 네, 협의사항. 네.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협의에서 사실은 그 절대적인 기준은 역시 의석수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의하다가 안 되면 그럼 우리 일방적으로 해버릴래 이렇게 되면 이제 협의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협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지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지금 다 그 내정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뭐 더 이상 무슨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또다시 그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은 협상 도중에 그 상임위원장들을 내정을 해버리면 네. 그건 협상을 깨는 처사다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뭐
둘 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내정한 상황에서 다시 또 물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럼 결국은 또 파행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네.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좀 내일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그거는 이제 같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내일 열건 안 열건 간에 어쨌든 뭐 민주당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틀 동안 열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야당 공세에 대해서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자신의 미국 유학 시절 후원자에게 매달 받은 450만 원은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이틀 동안 어제 그제 열렸었는데 전체적인 평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게요. 근데 가장 그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이 돈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돈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을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배추농사 수익금이라는 거. 대법원 판결에 보면 그게 생활비 쪽으로 무상 송금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배추농사 수익금이라고 만약에 그 당시의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했더라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이제 들고 나오면서 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요. 네. 이걸 믿어달라는 거는 전 뭐 그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이제 수시로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말을 바꿔왔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강연료, 뭐 행사비, 뭐 등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경조사비, 출판기념회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또 그거로도 숫자가 안 맞으니까 뭐 장모님 도움을 받았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이 검증이 안 되는 쪽으로 돈의 출처를 자꾸 말을 바꿨다. 이런 진술은 신뢰를 받기가 어렵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이 돈의 출처에 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소명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버티고 어찌됐든 이틀만 지나가면 국무총리가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 청문회에서 그 김민석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혹은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료 제출이 미흡했고 처음부터 해명에 대한 자세가 결여됐던 게 아니냐. 네. 뭐 해명은 하긴 했죠. 그런데 해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안 냈어요. 그건 이제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어가 잘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건 어쨌든 인사청문회면은 이제 중요한 증인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증언을 좀 듣고 이러면 좋은데 이제 여당 쪽 의원들은 아니 이건 국민의힘에서 아예 판 깨려고 무리한 증인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증인 한 명도 없이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거는 여당에서 뭔가 좀 증인을 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을 남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계속 열릴 텐데. 네. 그럼 그때도 이를테면 그 장관 후보자한테 불리한 증인들을 한 명도 안 부를 생각인지 내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에요. 이건 네. 잘못된 겁니다. 이건 고쳐야 되고요. 이제 역시 그 재산 문제인데 하여튼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뭐 그분하고 정상적인 돈 거래라기보다는 후원의 성격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의심은 듭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거는 뭐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그걸 입증해내는 데는 좀 실패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런 현실적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정치 후원금 받는 창구 말고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치 자금을 걷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아는 사람들한테 초청받아서 가면 뭐 책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럼 제가 딱 2만 원만 주고 오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봉투에다 뭐 좀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뭐 네네. 10만 원,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뭐
뭐 한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 오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방식으로 현금을 좀 꽤 확보를 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관행이지만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그런 해명, 출판기념회하고 뭐 장인상, 뭐 이 부분 그 설명을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그 출판기념회나 부의금을 통해서 좀 현금을 좀 이렇게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증빙할 수 있는 뭐 자료 같은 걸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설명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사실 이 기회에 정치인들도 이 출판기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그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좀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것인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뭐 압도적 의석수고요. 네. 민주당은 그런 방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아마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 없이 네. 결국은 표결에 붙여서 국민의힘은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 정당 그 단독 이렇게 해서 아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걸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니까요. 네.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그 뭐 청문회와 그 국무총리 임명 뭐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국민들의 판단으로 네. 정치 행위로서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 동의안 통과를 예상을 하시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뭐 간단히 덧붙이자면 이건 국민의힘에서 조금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거리대선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첫 번째 국무총리인데, 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치고 중간에 계엄을 하고 이렇게 탄핵됐기 때문에 출범하는 정부입니다. 거기에 첫 총리니까 그거를 이를테면 본회의장 들어가서 자유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 네. 가서 뭐 반대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년 전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인데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예 찬성 당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회의에서 208표인가 이렇게 압도적 찬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뭐 당론으로 찬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네. 최소한 그래도 본회의장 투표에는 참여해서 자유투표 정도는 해주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는 30일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지도부 공백이 이제 발생하는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인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글쎄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꾸 뭐 개혁안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이제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길 기다리면 끝나게 되면 결국 공석이 발생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죠. 뭐 지금 와서 뭐 전당대회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기도 좀 뭐 어폐가 있고 네. 그러면 결국 본인이 겸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겸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전당대회 준비의 성격을 띠는 비대위원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무슨 거기에 욕심이 있거나 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연스럽게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달리 대안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안은 뭐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일까지죠. 예. 7월 1일 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30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기자들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겸임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 그건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마 비대위원장을 겸해서 전당대회 준비 체제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 하는데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농망법, 농업을 망치는 4가지법을 줄이는 표현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내일은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위원들이 송 장관을 불러서 당정협의회를 연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줄기차게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 내일 어떤 좀 입장을 내놓을지 송미령 장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좀 생각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좀 딱하게 됐어요.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하라고 그러고 농민단체에서도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좀 잘 하고 설명을 해라, 자세를 낮추고 이제 이런 주문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사퇴 요구하는 것도 별로 뭐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네. 또 이제 농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거는 뭐 그건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 정미령 장관이 뭐 장관을 한 5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중에서도 장관을 한 사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국민 통합 차원의 정치적 상징성이 큰 그런 장관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전임 장관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선례, 뭐 그런 분위기를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한 뭐 인사다. 아니 뭐 전 가능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그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그 강력하게 그 추진했던 부분에 관해서 완전 거의 막말성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건 국정 철학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정 철학을 또 새로운 대통령한테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민망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누군가는 뭐 탕평이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시 맡길 수는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거절했어야 마땅하고요. 네. 지금 이걸 다시 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궤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사실은 지금 그 본인이 뭘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동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22일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지도부가 오찬을 했죠. 그게 취임 18일 만입니다. 굉장히 빨리 한 편이고요. 네. 또 우리 아까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국회에 와서 굉장히 좋은 장면을 네, 시정연설. 예, 시정연설하면서 이제 연출을 했어요.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보기 좋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 또 이제 대화하고 타협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 복원되는 것 아닌가. 사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야당을 안 만나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부터 이 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묻지마가 된 김민석 청문회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